행정 절차로는 2번, 3번, 4번은 그냥 개별법 약술 문제였죠.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집단 분쟁 조정 이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49조에 있었고, 이거는 그냥 법조문 열심히 그냥 달달달달 본 사람이 암기한 사람이 그냥 적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뭐 설명할 게 딱히 없네요. 다만 이제 그 단체 소송이랑 헷갈려가지고 뭐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단체, 뭐 비영리 무슨 민간 단체 뭐 그런 거 적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집단 분쟁 조정. 아마 기출이 안 됐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기출이 안 됐던 부분을 순차적으로 내는 것 같아요. 나왔던 부분은 웬만하면은 좀 저기 자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뭐 근래 한 3, 4년 안으로는 이제 다시 나올 일 없죠. 이런 것들은. 이 논점 자체가 엄청 중요해서 매번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온 겁니다.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내년에 이제 정보공개법 나오겠죠, 뭐. 아무튼 분쟁 조정에 대한 거는 49조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조문이. 시행령은 고사하고 일단 법 조문 내용만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기억나는 대로 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뭐 딱히 이렇게 내용 적어주고, 그다음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약식재판에 의한 이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 절차. 이것도 조문 내용이죠. 뭐 법원을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문 없이 과태료 재판할 수 있다. 이게 약식 재판입니다. 약식이죠, 말 그대로. 원래 재판 절차는 당사자가 법원에 다 출석을 해가지고 의견을 듣고, 공방, 네가 잘했네, 못했네, 누가 거짓말을 하네, 안 하네, 공방을 거친 뒤에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는 건데, 이렇게 신문 없이 사람을 부르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면 심리 같은 느낌인 거죠. 구술 심리가 아니고 상대방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서면만으로 하는 서면 심리 같은 느낌인 거죠. 약식 재판은 이렇게 과태료 재판할 수 있다. 31조 1항에 보면은 법원의 신문 기회를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한다는 거죠. 그게 약식 재판입니다. 약식 재판에 의미 써주고 이의 신청. 약식 재판에 고지는 받을 7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7일. 이런 정도는 이제 저기를 적어줘야죠. 법원의 처리 절차. 이렇게 행정청하고 뭐 불변기간이고 14일 이내 이렇게 할 수 있고, 외국에 있었던 경우는 30일로 연장해 준다. 14일에서 조금 더 연장해 주고, 이의 신청은 이렇게 해서 당연히 서면으로 해야죠. 이의 신청을 말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뭐 말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개별 규정에서 정해 놓죠. 근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다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서면이 원칙이고 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부본 송달하고, 소장 부본 송달하듯이, 가압류 신청이 들어오면 그 명령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죠. 그런 식으로 다 송달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 취하, 그냥 이게 법 조문 순서대로 그냥 이게 물어봤네요. 그냥 20점 분량으로. 이의 신청 취하는 뭐 본인이 하는 거죠. 당사자가 하는 게 취하고, 다만 이제 그 결정의 고지를 받기 전까지, 이미 뭐 예를 들면 판결이 선고됐는데 소를 취할 수가 없죠. 소를 취하는 거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전에만 소취하가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결정이 이미 나가지고 고지했는데 그때 취소하면 취하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 이미 나왔는데 이걸 인정하게 되면은 만약 자기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그때 이걸 취할 수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미 저기 하고 나서는 취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죠. 항소심 선고 이후에 그 소취하를 할 수는 없죠. 항소 취하를 할 수가 없죠.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으면은 그러면 그냥 항소 없던 걸로 할래 그러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그 취할 수가 없다. 어디서 감히 뺑기를 부려 이거죠. 고지받기 전까지만 취할 수 있다는 내용 적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신문이 말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각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하는 거죠. 법원이 소송 요건을 심사해가지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소송 요건에서 뭔가 부적법한 사유가 있을 때 법령상 방식이 어긋나거나 신청권 자체가 없거나, 이런 것도 다 각하 사유죠. 신청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재판을 신청하면 당연히 각하해야죠. 본안에 들어가서 심리하는 게 아니죠. 명백한 경우에는 일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다만 흠을 보정할 수 있을 때는 보완할 그 기회를 줘야죠. 보정 명령 떨어지죠. 그 다음에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즉시항고는 원래 보통은 다 일반 보통 항고인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개별 규정에다 이렇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건 다 조문 숙지한 대로 그냥 적어주는 거였네요.
그 다음에 뭐 취하 각하의 비율 차이점은 취하는 내가 하는 거고 당사자가 하는 거고 각하는 법원이 하는 거고 공통점은 둘 다 이거 확정되죠. 약식 재판이 확정됩니다. 네. 이의 신청의 각하 결정이 확정되거나 취하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네, 약식 재판이 확정됩니다. 네,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겠다는 거니까 혹은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인해서 네, 더 이상 다툴 수 정식 재판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거고 이의 신청이 적법하다고 받아들여지면 반대로 각하도 아니고 취하도 아니고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면 약식 재판의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죠. 네, 다시 재판해야 되고 제대로 이제 신문을 거쳐서 네. 그러니까 신문을 거치지 않는 게 약식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정식으로 넘어갈 거면 신문을 거쳐라. 그 다음에 행정조사 기본법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 네, 이것도 아마 그 역대 기출에서 안 다룬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안 다룬 부분 위주로 나오네요. 행정조사 기본법 자율관리체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25조, 26조, 27조 이렇게 3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문 기억나는 대로 다 갖다 그냥 적으면 되는 거죠. 자율신고니까 원래 행정조사는 그 이제 행정청에서 조사를 나갈 거잖아요. 세무조사 같은 거죠. 네, 근데 조사 대상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렇게 자율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면 행정청은 편하죠. 네, 알아서 저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신고가 들어왔다고 치면 그걸 행정조사에 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 이렇게 관리하고 스스로 이렇게 하도록 이런 것들을 뭐 고시해라.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공부한 만큼 그냥 내용 적으면 되는 거였습니다.